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8.15 특집으로 바이오 투자 정석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의 최대 이슈,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섹터도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은 바이오에 대해서는 특화된 또는 바이오에 집중된 어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상승 추세를 탔을 때는 상승률이 다른 섹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적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가지는 않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게 하락 추세가 됐을 때는 현실적인 청산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락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죠. 아, 이래서 바이오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하락 투자를 할 때는 대책 없이 빠지기 때문에 아, 이래서 우량주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이제 오해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바이오 투자는 이제 상승 시기에 최대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의 방법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 투자를 하는 데서 종목 선정, 트렌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물론 이제 바이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이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집중적으로 오랜 동안 또 캐리어, 리딩하는 경력도 있고 해서 이걸 전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이 제약 바이오, 특히 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약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실적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하는 것은 신약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약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보다는 바이오에 치중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치 사슬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제약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뭐냐면은 신약 개발의 가치이죠. 신약 개발을 전하고 후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임상을 하게 되죠. 초기 단계는 R&D, 후보 물질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임상 실험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CRO라고 하죠. CRO라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생산을 할 때 생산 같은 경우는 CMO라고 보통 합니다. CMO.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현재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대표적인데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어떻게 되냐면은 임상 실험을 똑같이 재현해서 임상에 성공했을 때는 복제해서 팝니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요거를 말한 겁니다. 이미 성공한 약을 임상 실험을 똑같이 재현해서 임상에 통과하고 복제해서 그대로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특허가 만료가 됐을 때. 위탁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 이런 부분의 열풍이 한번 이제 불었었던 것이 좀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은 위탁 생산, 바이오시밀러, 그죠? 복제약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임상 실험의 어떤 과정에서 신약의 가치가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진척이 됨에 따라서 크게 요동을 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임상 실험 이 부분들이 이제 신약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 실험이 성공을 했을 때 바이오시밀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본격 만약에 이제 그 신약을 개발했을 때는 이제 본격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죠. 직접 그런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현주소에 대해서 먼저 위탁 생산이죠. 또 바이오시밀러 이 부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시밀러 또는 CMO 위탁 생산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건데 보통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부분들은 현재 그 TSMC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파운드리 생산 이 부분하고 위탁 생산 설계는 딴 데서 하고 설계 전문 회사에서 하고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탁으로 생산하는 부분들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시장 세계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글로벌 탑으로 이제 가려는 위치에 좀 있죠. 그래서 글로벌 현재 위탁 생산의 그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 생산 또는 바이오시밀러 이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업체가 제약바이오주를 어떤 그 주도하고 있고 선도를 하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눈에 한번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이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형주가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글로벌 동향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휴미라 그다음에 이렇게 써진 그 내용들 있죠. 이런 바이오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2023년, 2024년, 5년, 7년, 8년.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기 전에 임상을 계속 추진해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복제해서 판매하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은 2015년, 16년에 한번 어마어마하게 셀트리온이 열풍이 불었을 때 왜 열풍이 불었냐면은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와서 이걸 복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 그랜드 파동이 오는데 바로 특허 만료 일정이 3년부터 다가오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 벌써 움직임이 달라진다. 요거는 바이오시밀러 매출 동향에 좀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요거는 2020년 기준 매출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갈 수밖에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현재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봉 차트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했죠. 그리고 고점에서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오랜 동안 삼각수렴형.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가 특허 만료가 풀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풀리는 시점이 2023년부터 다가오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2차 파동이 생겨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주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3주 연속 오르고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완만한 상승들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중요시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2018년, 17년, 18년 이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한번 크게 올랐었고 오랜 동안 행보를 보이다가 2차 상승이 됐죠. 자, 여기서 특허 만료 기간 이거 다가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오랜 동안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두 번째 넘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 하락이 되다가
이렇게 반등이 됐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8년, 그러니까 2018년에 고점을 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만 2020년, 21년 시세를 냈죠. 근데 그 외의 종목은 대부분 고점이 어디에 있느냐? 현재 줄기세포라든가 다른 항암제는 2018년에 고점을 다 쳤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6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년 동안 코로나 관련된 종목 외에 다른 항암제나 여타 종목은 6년 동안 쉬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약 바이오가 코로나 관련도 그다음에 아닌 것도 굉장히 용솟음 친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바탕은 바로 바이오시밀러의 대형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관점에서 어떤 가장 큰 시장, 그다음에 가장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표 두 주자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는 연구개발이죠. 연구개발 임상,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서 여기 실제 연구개발 임상 1상, 2상, 3상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탁 생산을 하든 실제 생산을 하든 신약을 판매를 하게 되죠. 신약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신약 판매를 하든 현재 직접 임상을 해서 하든 아니면 남의 임상했던 것을 특허가 만료돼서 임상을 해서 바이오 시밀러로 하든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HLB는 왜 제가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HLB를 주목해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HLB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표적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임상을 끝까지 완주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나왔습니다. 신약으로 나와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임상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를 한 유일한 대한민국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직접 개발을 했어요. 현재 셀티론이나 이런 업체는 남의 바이오시밀러 복제를 특허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임상신을 재현해서 만들어낸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HLB에 대한 그 매니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리보세라미 단독으로 위암 3차에 대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희귀약품 지정을 받고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적용증을 확대를 하는 부분이 간암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병역요법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성장성,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긴급 승인을 받아서 미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의 성장성 유일하게 성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약 판매까지 해서 성공한 업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HLB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HLB의 파동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 여기서 보면은 신약 개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번 올랐어요. 2017년, 18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되니 안 되니 실패하니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올랐지만은 매출이 없기 때문에 임상이 되지만은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다시 올랐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신약의 가치 이런 적용증의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과정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HLB의 최근 과정도 지금은 주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거의 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급등했다 눌림목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넘어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HLB뿐만 아니라 HLB 자회사, 특히 HLB 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부분들,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서 출시하는 종목군들 여기까지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이제 A행연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연구 임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남이 임상 1상, 2상, 3상을 끝내고 특허가 만료된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를 대해서 배우셨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직접 임상을 1, 2, 3상 해서 신약 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HLB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해야 될 건 뭡니까? 직접 임상 1상, 2상, 3상을 하고 있는 업체.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시장의 파이가 크는 것이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감춰졌습니다. 항암제 가치가. 근데 그 대부분 고점을 찾던 부분이 2017년, 18년이기 때문에 6년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도 굉장히 열풍이 센 부분들은 이런 6년 동안 쉬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보통 1세대 항암제, 보통 2세대 항암제, 이제 3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 이 세대가 좀 형성이 되죠. 1세대는 화학 항암제죠.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모든 세포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세포 독성, 그다음에 약물 내성 요것 때문에 제대로 듣지는 않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낮은 부작용이 있지만은 내성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그 3세대로 전환이 되는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 키트루다, 옵티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하는 제품, 우리가 항암제를 하는 제품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서 작용이 되거든요. 연구는 지금 4세대까지 진행이 되고 막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실제 매출은 뭐냐면 임상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7, 80% 매출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에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2세대와 이제 3세대에 대해서 간단한 차이점을 보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세대 부분들은 뭐냐면 이쪽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암세포가 그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신호 전달 단백질 또는 신호 전달 경로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뭡니까? 요거를 그 약물 성분으로 약간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만 대상으로 표적에서 하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항체의약품이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이게 2세대에 해당이 되고 3세대는 뭐냐면은 현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를 도와서 암치료를 한다 하는 개념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T세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현재 이 PD1이라는 현재 PD1이라는 돌기하고 PDLO라는 돌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못 만나게 하면은 이 T세포가 이걸 잡아먹겠구나 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요걸 벙어리 장갑 씌워집니다. PD1이라는 돌기에 이렇게 벙어리 장갑 씌우면은 이거 암세포를 못 만나게 하니까 이게 정상세포가 아닌 세포로 알고 요거를 잡아먹게 되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현재 정상 세포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 이제 PDL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PDL이라는 것이 PD1하고 못 만나게 여기 벙어리 장갑을 씌우는 게 이제 씌우면은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이게 이런 메커니즘 알고 이 면역 항암제가 이제 발달이 됐다. 이게 이제 3세대가 좀 되죠. 근데 왜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간단한 그 원인인데 지금 2세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2세대에서 3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탑킨 물질이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뭐 PD1, PDL1, L1, PD1 이런 물질들이 키트루다 옵티보, 티센트리, 임핀지, 립타요 뭐 이런 그 흐름들이 항암제 시장을 대체하려고 병용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많은 시장에 표정항 2세대 항암제하고 병용요법을 해서 이 시장을 다시 한번 면역 항암제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게 글로벌 제약사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쪽하고 병용을 해서 이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낮은 효용성이 있지만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이제 개요가 이제 요겁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면역 항암제 개요고요. 좀 이따가 종목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보통 이제 표정 항암제 이제 2세대라고 이야기했죠. 2세대. 암세포의 생리활성 메커니즘 가지고 요거를 추적 관찰해서 이제 파괴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게 표정 항암제, 표정 물질이죠. 표정 항암제. 이거 보통 항체 치료제라고 합니다. 항체 치료제. 예, 그렇죠? 네, 나중에 뭐 단일항체, 이중항체 여기서 다 이게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관문 억제제 부분들이 PD1 그렇죠? 면역관문을 차지하는 이 돌기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메커니즘 연구를 해서 요걸 이제 개발하는 업체 이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2세대, 3세대 얘기하겠죠. 그리고 요것보다 약간 특화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이 T세포의 돌기, 이 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집 기술을 더해서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요거 T세포하고 요거를 같이 요거를 자기 것의 T세포를 배양을 해서 여기 유전자 편집을 해서 배양을 해서 요거를 복제를 해서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의 몸에 집어넣습니다. 약간의 약간 진일보한 거죠. 요거는 돌기만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CAR-T 기술 부분들, 면역관문 억제제, 표정항암제, 이중항체 이런 개념인데 왜 그러면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표정항암제, 이중항체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느냐? 면역관문 억제제가 그렇죠?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세대 주기이기 때문에 요거도 같이 병용요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도 병용요법을 하고 그래서 한물 같다던 이중항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달리고 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PD1하고 PDL1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메커니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ADC 분야, 그러니까 총 상위 종목의 리스트를 보면은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이 상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ADC는 약물 항체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항체 이렇게 이야기했죠. 돌기처럼 있는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기처럼 있는 부분에다가 약물을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BBB 셔틀 이중 항체 다시 말해서 현재 그 뇌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양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PD-L1 기반의 이중 항체.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현재 면역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색에 대한 어떤 그래프바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가 놔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물을 이렇게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물질,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업체에서 특이한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개발했는데 요거를 실제 암세포나 또는 뇌의 어떤 뇌 질환이나 이쪽으로 투입을 시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데 여기서 현재 결합을 시켜서 요거를 기술을 파는 거죠. 마찬가지로 항암제도 이렇게 해서 파는 거고,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플랫폼 기술이랍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어떤 회사든 간에 약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기술로 그래프바디 기술이기 때문에 최대의 ABL 바이오가 가장 앞서 있고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업체들까지 지금 최대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 되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ABL 바이오가 굉장히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 시총이 한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기술 수출, 외 수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한번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의 상 보면은 10조가 맥시멈입니다. 신라젠이 10조를 갔다 왔고요. 그러죠? 신풍제약이 이제 10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30조, 40조는 넘사벽의 기준인데 셀트리온이나 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도전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ABL 바이오가 하반기에 기술 외 수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가 약물 항체 전달체 기술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ABL 바이오 말고 알테오젠도 있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DC 분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요거는 콘졸이라는 자체의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후보 물질 6개로 확대하는 게 목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걸 이제 기술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기술 수출의 어떤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의 계약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확대되면은 이게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제가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가 뜰 수밖에 없다. 면역 항암제가 유행이고 면역 항암제는 이중 항체 기술하고 병용요법을 해야 되고 이중 항체 기술 또는 약물 항체 결합에 대한 모든 플랫폼 기술을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를 잘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의 또 흐름들 같은 경우에 한번 2020년대에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지루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루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채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돌파가 시도돼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이클 주기로 보면은 다시 한번 3파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레고캠까지 하겠습니다. 알테오전도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는 1조대 초반이죠. 2, 3조 갔다 온 종목이 1조대 해당이 되는데 이거 너무 비싸다. 또 좀 후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 좀 있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시총이 높은 부분들, 또 기술적 또 수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시총이 많이 높아요.
근데 기술 수출 이력이 없지만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 요것이 없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앱클론, 그다음에 두 번 앱클론에 대한 이제 플랫폼 기술 이걸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파맵신, 파맵신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S큐브라는 어떤 업체, 이 세 개의 업체를 이제 별도로 이제 뽑았는데, 이중항체 플랫폼은 간단합니다. 뭐 그런 이제 부분 항체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항체가 뭡니까? 현재 암세포를 잡아먹는 메커니즘, 이게 물질이죠. 이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중항체라는 것은 두 개의 돌기의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작용 기전이 있다 해서 이중항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후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한 건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S큐브라는 업체입니다. 요거는 사람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이중항체 기술이 이제 그 기술 수출 임박을 했기 때문에 무려 5천 원짜리가 얼마에 올라갔습니까? 5420, 5525. 4배에 올라갔죠. 한 달 만에 4배가 올라갔습니다. 2만 원까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S큐브는 하고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큐브 내용을 보시면은 이중항체 기술의 임상이 일상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전임상인 것도 많고. 근데 왜 임상 일상이나 전임상이 되냐면은 이거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임상 기간이 짧아도 기술 수준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약효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S큐브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와 비슷한 업체를 좀 찾아야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로 제시한 부분들이 파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파맵신이라는 종목. 파맵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PD-L1 포함 암세포 면역 회피 기능과 연관된 이런 기술을 표적화하는 이중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가가 고점이 한 33,000원, 33,000원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은 3,300원까지 내려왔어요. 아이고, 이건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시총이 얼마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바이오에서는 본질 가치로 따지면은 10분의 1이 대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터닝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멜신을 첫 번째는 준비를 좀 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제가 요거는 S큐브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에클론 같은 경우는 에클론이 단일항체 기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항체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CLT 기술. 현재 좀 더 변형된 ZCLT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클론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상장 초기에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다가 다시 한번 대바닥을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체 시세를 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찍었던 다중 박스권에 해당이 됩니다. 다중 박스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S큐브하고 쌍벽을 이루는 또는 버금가는 또는 추가적으로 CRT 기술까지, 물론 S큐브도 CRT 기술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앱클론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짝 오르다가 연속해서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보였습니다. 거의 대바닥에서 상승하다 눌림목 해당이 되는 상승사바의 음십자 도정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 ADC 부분에서 그 부분의 후발주로 3개 중에 에클론이 이제 1순위 종목이다. 요걸 딱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항체에다가 약물을 이렇게 매달입니다. 약물을 매달. 요거를
이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썼잖아요. 그렇죠? 항체는 뭐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병원군 암세포를 잡아먹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의 약물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 약물을 전달하는 전달체 기술이 있죠. 근데 그러면 암세포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는 세포에 암세포를 전달한 그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그 백신에 보면은 어떻게 mRNA 잘 과거에 했던 그 보시면은 mRNA 이 부분들을 주사를 맞으면은 요거는 LNP 기술의 어떤 그 지질 단백질에 감싸서 mRNA 단백질이 감싸서 세포 속으로 침투를 한다. 그래서 이 LNP 기술이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본질은 뭐냐? 지질이 뭐냐?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지방질이죠. 그러니까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이란 거죠. 영양분.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은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도 있습니다. 단백질. 세포가 원하는 영양세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와 똑같이 LNP에 감싼 것과 똑같이 단백질에다가 그러면 자동으로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먹이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이 단백질이 현재 인기가 있고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의 투톱으로 첫 번째는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메커니즘의 기능은 요겁니다. 그렇죠? 세포에 이제 투과가 된다는 겁니다.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단백질에다가 현재 약물 항체를 매달는 거죠. 먹이감이냐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펩타이드가 보통 단백질을 말합니다. 펩타이드의 세포 투과 플랫폼을 만들었고 요거를 다양하게 BBB 셔틀, 유전자 전달체, 항암제 쪽, 재생치료제 쪽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 데가 나이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그 나이백 같은 경우는 시총이 가볍죠.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대바닥에서 이렇게 토닝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왜 시총 2, 3천억을 하냐면은 세력의 메커니즘 시총 2, 3천억짜리가 기본 1조나 2, 3조 가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시세가 폭발했을 때. 시세가 바닥일 때는 2, 3천억 이상으로 잘 안 빠집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조짜리가 만약에 4분의 1 토막이 났다, 8분의 1 토막이 났다 하면은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상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임상 1상, 2상, 3상 시세가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할수록 임상은 계속 진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척이.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시세가 났던 거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지면 또 오고 임상이 계속 진척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등락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누페이스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 나이백하고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잘 보시면은 고점에서 주봉상으로 한번 크게 바닥을 쳤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저점이 살짝 낮아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터닝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개를 그 LNP 기술 다시 말해서 그 ADC 약물 항체 결합체 이 부분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죠. 요거는 과거에 유행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지금 세 번째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 부분들이 유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약물 전달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랫폼.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하면은 현재 그 포탈 요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이중항체 관련된 그죠? 부분이고 좀 더 제가 더 진보된 것이 있다겠죠. 뭐라고 있었나요? CART. 그렇죠? CART.
박셀바이오가 굉장히 큰 시세가 나는 것은 뭐예요? 이 CRT 기술 때문에 엄청나게 시세를 났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것과 이제 유사한 부분들이 녹십자셀이 이제 G셀로 바뀌었습니다. 녹십자 랩셀하고 합병을 좀 했고요. 그래서 G셀이 이런 그 CR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그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G시셀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G셀이 이제 시총이 약간 1조라는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1단 상승, 2단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3파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총이 약간 무겁지만은 상용화 과정, 또 기술 어떤 진보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G셀을 보란 겁니다. 박셀바이오가 10조 갔죠. 임상 끝났나요? 신약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CRT 기술의 어떤 그 간암에 대한 완전 간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GCL의 기술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똑같은 기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요거는, 그 mRNA와 DNA 플라스미드 원액 생산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는 다시 말해서 백신에 관련된 기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현재 요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돌기,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이 부분만 이렇게 따다가 전체를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를 이렇게 감싸고 이걸 주사를 놓으면은 현재 정상세포 안에 그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면역세포가 이걸 잡아먹으면은 항체 형성이 된다. 뭐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근데 요거를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게 플라스미드, DNA 플라스미드죠. 플라스미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현재 그 진원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백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유전자 치료제 모든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또는 이런 기술을 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게 플라스미드라는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액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도 핵심 테마로 현재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전자 치료제 CRT 기술 할 때 다 필요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을 알아두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토닝을 좀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백신은 사실 따지고 보면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 좀 그 별도로 알아야 될 부분들 제가 CRT 기술하고 연관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알아야 될 부분들은 HK 이노엔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HK 이노엔도 현재 그 온수기 두창 백신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각종 항암제 뿐만 아니라 CRT 기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HK 이노엔을 별도로 알아두시라 이렇게 뭐 정리를 한 겁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개발한 KCAP이라는 글로벌 신약이 글로벌 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고 나머지 뭐 유전자 치료 기술, 항암제 기술 모든 파이프라인도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HK노엔 이 세 가지 G셀 그 다음에 HK노엔 진원생명과 이 부분들이 미래 성장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또 매출 뭐 이런 것들, 곧 신약에 대한 가능성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인방을 알아두라고 이제 별도로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코로나 치료제하고 치료제 부분하고 그 진단 키트 요거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 쪽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천연물 치료제가 세포 내성, 그다음에 약제 내성에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물 치료제 기반의 핵심적인 종목 5개가 있습니다. 동화약품, 한국파마, 한국비엔시,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한국비엔시는 이제 공동으로 지금 그 FDA 긴급 사용 신청을 하고 있죠. 조만간 현재 그 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 프로세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9월 8일 날 최종적인 서류 심사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죠. 8월 8일 날 내외에 최종 서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판권이 가장 앞서 있는데 판권이 4개밖에 없던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긴 있고 신풍제약은 FDA 임상은 안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임상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온수기 두창뿐만 아니라 현재 그 온수기 두창 카드는 FDA 패스트트랙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재료가 터질 확률이 많고 코로나도 국내 임상 이상 EA, EB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부분들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3개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요거 만능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현대바이오를 핵심적으로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인가 굉장히 좀 많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 증폭 방식,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24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신속 항원 키트 검사가 현재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고 신속 항원 키트 검사에서 타액 진단 키트로 대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수젠텍 요거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가장 뛰어난 부분들이 엑세스 바이오가 보세요. 3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로 올라갔죠. 영업이익만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다음에 현재 휴마시스는 뭐예요? 얼마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그 중에 요것이 휴마시스가 1등일 확률이 많다. 2개를 하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온중기 두청하고 타입 진단 키트하고 동시에 겹해지는 뭐 바이오니아라든가 바이오텍메디, 그다음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것들도 뭐 특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는 생략하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보는 부분들은 좀 자세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하지 못한 탑빅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노란톡방에 자세하게 제가 이제 공개를 하고 또 실제 수익이 많이 나는 또 계속해서 누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란톡방 꼭 입장하시면은 정말 다를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코스피와 대세 상승장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건 월봉 사이클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투매가 나타났다가 2단으로 올라갔고 지금 일단 조정을 이제 보이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탄생파동, 3파동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작년 2021년 6월 하락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2022년 6월이 마지막이고 7월부터 굉장히 반등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전에 뭐냐면은 2022년이 키친파동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36개월의 46개월 사이클에 대한 눌림목, 저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어떤 시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022년 저점이죠. 여기서 1년 하락이기 때문에 기본 반등 6개월이죠. 기본 반등의 6개월이 상승 반등의 흐름이 됩니다. 물론 6개월 이후에 다시 새로운 상승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최저점에서 하나의 상승과 조정의 숨고르기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큰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36개월에서 40개월의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반등이 크고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큰 상승장이 되면서 이 신고가를 할 수 있는 파동이 생겨난다. 이거는 장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대세 상승다. 묻고 따지지 없이 연말까지 장이 온다. 자신 있게 얘기한 것도 이런 사이클, 그다음에 시장 구조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이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빠른 그 내용 속에서 바이오의 정석 투자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바이오 투자의 정석, 그러니까 바이오를 보는 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또는 시가총액 하순위 종목군 중에서 아직 기술력이 있지만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장세가 돌면 가장 큰 수익률을 그냥 벌어다 주는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반드시 한 종목은 담아 두셔야지 수익률 극대화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보다 더 자세한 또는 여기서 공개되지 않는 특급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제약 바이오주가 4배, 2배, 4배, 8배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향후 결과에 대해서 또 지켜보고 추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